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0년 2학기에도 CNC 선반을 계속해서 이어서 담당하게 될 민경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두 몸 건강히 별탈 없이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8월 24일부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일주일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죠. 5일 일주일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비대면 수업도 철저히 잘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2020년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인 듯 합니다. 문제는 그 한중심에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역시 산업계에서도 호황을 이루는 분야들도 있고, 또한 대체로 보면 기업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아울러서 취업 환경도 예년보다는 다소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2학기에 지금 준비되던 자격증 준비 철저하게 해서 잘 마무리 지시고, 그리고 취업을 하셔야 할 텐데요. 취업은 저희 남인천 캠퍼스 컴퓨터응용기획과 모든 교수님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좋은 일자리 반드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들 믿고 2학기에 학습에 게을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NCS 기반 CNC 선반에 관한 교과목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계는 CNC 선반이라는 가공 기계인데, 동영상 원형의 가공 소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선 운동을 통해서 원통 일감을 추측에 걸고 기계가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가공을 시작하면은 이런 형태로 원통형 바뀌게 됩니다. 보통 샤프트라고 축이라고 하죠. 이런 일감들을 내경결사 프로그램 입력하는 화면에 보이는 것은 조작 장치인데, 하단의 조작권과 오른쪽에 어렵지 않나요?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도면을 보고 도면을 분석해서 간단히 몇 군데만 배우면은 충분히 초보자도 쉽게 따라 배울 수 있습니다. NC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짜서요, 입력하고, 그리고 가공 준비해서 사이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사이클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네요. 이걸 누르면 사람이 기계를 조작해서 제품을 가공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여진 NC 데이터, NC 매뉴얼 프로그램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 가공하게 되는 공작 기계이죠. 그래서 CNC 업무로 하는 그런 직무는 도면을 분석해서 공정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원하는 정밀도나 생산성을 고려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품을 가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짜서 입력하고 가공 준비해서 가공하고,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계는 자동화되어 있는 기계인데요. CNC 선반입니다. CNC 선반에 프론트 로더기를 이용해서 공작물을 1차 가공되는 공작물을 대기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자, 가공이 끝났을 때 문을 열리고 들어가서 기존에 가공된 공작물을 빼내서 아래로 돌리고 새로운 공작물을 걸고 다시 나와서 밑에 공작물 가공된 공작물을 밑에 따라 돌리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 이 자동 생산을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로터리 인서트를 이용해서 공작물을 밀어내면서 트위커로 집어넣으면서 로더기는 그것을 로더기로 갖다 넣고, 로더기는
실제에다가 공장을 갖다 밀어넣고 이렇게 자동 생산하는 업무를 또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로 가공 준비나 여러 가지 여건들은 실제 직접 조작하지 않고요. 주로 캠이나 내지는 도면을 보고 매뉴얼 프로그램, 수동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컴퓨터실에서 데이터를 DNC로 전송하는 업무, 그리고 여기는 기계에서 직접 자동 제어를 해서 정밀도 플러스 대량 생산,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양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무를 또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CNC 선반 교과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목표를 설명드리는데요. 도면 분석을 통해서 형상, 치수 및 정밀도로 파악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정 계획을 이제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삭 조건을 스스로 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CNC 선반 코드를 1학기 때 내내 익혔을 텐데요. 코드를 복습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한 2학기에는 주로 캠 소프트웨어, 캠 프로그램을 익혀서 수동 자동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나가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학습하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NC 선반을 조작해서 정밀 부품 가공, 실가공을 할 수 있고요. 실가공된 제품을 측정, 검사할 수 있도록 치수 측정, 형상 검사할 수 있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강의 교재는 NCS 기반 교과목이다 보니까 NCS 학습 모듈 CNC 선반 가공 캠 프로그래밍을 학습 모듈 교재로 참고 교재화 하고요. 또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온 CNC 선반 기초실기 계속해서 이어서 학습하게 됩니다. 물론 실습이다 보니까 주 실습 자료는 강의 PPT 자료하고 실습 도면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듣고 실습에 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도면을 분석하고 공정 계획을 세우게 되는 작업, 1학기 때는 그냥 분석하는 정도로 해서 대체로 따라하기 위주로 CNC 코드, G코드, M코드 하는 이런 코드를 익혀서 매뉴얼 프로그램 작성하는 걸 익혀봤거든요. 이제 도면을 분석하고 공정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동 프로그램 작성뿐만 아니라 캠을 이용해서 자동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NC 데이터를 생산해서 그걸 수정 편집하고 데이터를 최종 가공 데이터로 쓸 수 있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 그리고 CNC 선반을 이용해서 실가공을 하게 될 때 정밀 부품 가공뿐만 아니라 가공된 제품의 치수 측정 및 형상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됐는지 좀 보겠습니다. 모두 총 20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CNC 가공 캠 프로그램 작성 준비하기를 통해서 4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1학기에 배웠던 CNC 코드 매뉴얼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주로 캠 프로그램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에 관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첫째 시간으로서는 강의 소개 및 CNC 선반 샤프트 1과제 프로그래밍 따라하기를 오늘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2주차에는 CNC 선반 사양을 확인하고 주요 구성장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공정에 알맞는 공구 선택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샤프트 2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차가 샤프트 3 도면 분석뿐만 아니라 공정 계획을 작성하고 공정 계획을 작성한 걸 기반으로 작업 표준서를 작성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매뉴얼 프로그램 작성하고 NC 데이터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CNC 선반 실가공을 하고 치수 검사 정도 해보는 걸로 해서 준비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부터는
CNC 선반 가공 캠 프로그램 작성하기입니다. 5, 6, 7, 8, 9, 10 하고 11, 12, 13, 14, 15, 16까지가 작성하기고요. 17부터는 확인하기가 됩니다. 20주차까지. 자, 그래서 16주차까지 샤프트 10도면 진행할 텐데요. 다시 한번 이전 페이지로 돌아와서요. CNC 가공 캠 프로그램 네 번째 도면을 분석하고 캠 프로그램 따라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샤프트 5 외경 가공에 대한 캠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툴패스 만들고 NC 데이터 생성해서 수정 편집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실가공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과제로 중간고사를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9, 10주차에는 샤프트 7 도면 분석과 나사 가공을 캠 프로그램으로 이 캠 툴패스를 만들고 그리고 NC 데이터 생성해서 역시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 이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공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11주차부터 16차까지 이제 약 2주차씩 한 과제 내경 과제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복합과제도 있고요. 정업과제 형태로 해서 기말고사 시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NC 선반 가공 캠 프로그램 확인하기 4주차의 내용에서는 이제 샤프트 11과 12를 통해서 주로 이제 데이터 형상 검증이나 그리고 가공된 제품의 치수 검사, 형상 검사 위주로 해서 20주를 모두 맞추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이 과목은 여러분들 자격증 검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앞부분에는 자격증 진행하는 부분과 비슷한 이게 그 자격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캠 영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위주로 하고 나서 이어서 캠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강좌 진행 방식 및 평가 방법, 강의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진행 방식은 일반 강의 하면서 여러분들이 토론, 질문 방식의 수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실습이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CNC 선반 가공 캠 프로그램을 위한 실습 위주 수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텀 프로젝트를 통해서 종합과제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은 종합과제물을 수행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강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게 되는데요. 평가 방법으로서는 비대면 과제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리고 텀 프로젝트 과제물 제출 10%, 출석 20%에서 모두 100%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고 목표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CNC 선반 캠의 이해와 그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면 분석을 통해서 형상 치수 정밀도를 파악하고 공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CNC 선반 캠을 익혀서 프로그래밍 작성 및 NC 데이터 수정 뿐만 아니라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해야 하고요. 그리고 CNC 선반을 조작해서 정밀 부품 가공 및 치수 측정 그리고 형상 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CNC 선반 교과목 소개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요. CNC 선반 교과목 소개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있다면 좀 요 타이밍에 Q&A 질문 시간을 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좀 그럴 수가 없어서 다소 안타깝습니다. 자, 질문은 우리 다음 시간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좀 받는 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1학기 때도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곧 취업이 돼서 엔지니어로서 보통 엔지니어는 조금 좀 테크니션을 지나서 엔지니어로 가야 되는데요. 여튼 기술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기술자가 갖춰야 될 capability, 능력들, 소양 능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언급 한번 해드렸는데요. 짧은 시간 남짓 한 번 더 곱씹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술자가 되기 위한 소양 능력에서 첫 번째 단계는 메이저 날리지, 전공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계 재료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기계 요소, 각각의 어떤 장치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잘 익혀야 하고, 그리고 기계 공작은 범용, 그리고 CNC, 공작, 기타 연마 등등 다양한 공작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다져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실제 직무에 필요한 툴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요. 드래프팅은 이제 제도하는 거죠. 도면을 해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면을 그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는 능력도 같이 아울러서 대항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가 갖춰야 할 능력 중에 가장 핵심 기술인 이 매뉴팩처링 기능이에요. 제조 능력입니다. 법령이든지 CNC 가공이든지 만들 수 있는 제작 능력, 제작 툴을 다루어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제품을 제조해낼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1차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직무를 능히 잘 수행하기 위해서 뭐 기술적인 문서들, 서적들 또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아서 애널리시스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좀 곁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내가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좀 접목해서 새로운 기술들 또는 그 새로운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있는 기술이지만 스스로 어떤 생산성이나 또는 정밀도나 또는 작업하기 용이하거나 또는 유휴 시간이라 해서 리얼타임 그 유휴 시간을 최소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무 능력을 이렇게 향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좀 넣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 이런 것들은 안전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협업. 그러기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긴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그 관련 기술에 대한 관련 어떤 직무에 대한 전문가를 알고 내가 필요로 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한테 서로 잘 해서 내가 필요할 때 물어보면 하나를 물어볼 때 두 개를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기업에서 얘기하는 인성이거든요. 인성도 잘 바꿔서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본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경험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쭉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쌓아가면서 기술자 나름대로의 어떤 독창 능력, 소양 능력들을 계속해서 배가시켜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보통 일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아 나가다 보면 훨씬 더 미래에는 지금 다소 이제 배우면서 회사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일들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더 커다란 일을 수주해 올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어떤 더 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건 기술자가 갖춰야 될 capability, 소양 능력 5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식이 필요하고 툴링이 필요하고 또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갖다 불어넣어야 되고 주변의 사람 관리도 잘 돼야 되고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려 보면, 어떤 업무가 있다라는 건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니즈가 있는 거죠. 니즈의 인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문제를 정의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 필요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synthesis 수집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고 최적화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스스로의 평가와 또는 상사의 평가와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고 수행해서 원하는 것들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은 어떤 순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순서를 잘 익혀서 그 순서, 그게 이제 일목이거든요. 길목이 있듯이 일목이 있거든요. 그 일목을 잘 익혀서 순차적으로 빠르게 문제 없이 잘 대응해 한다면 업무를 훌륭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2학기 CNC 선반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고요. 뒤에 잠깐 하고 싶은 얘기들 조금 곁들여서 기술자가 갖춰야 될 소양 능력과 직무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좀 생각해보는 좀 시간들 갖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2교시에는 오늘 수행할 과제를 설명드리고 그 과제 수행하는 내용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